네, 저는 이번 방학에 토카비의 LLM 인프런스 시간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연구한 소셜팀 동계인턴 김현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주차별 수행 내역 얘기 드리고 기존의 LLM 인프런스 구조와 변경된 구조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존의 토카비의 추론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구조는 이제 GPT-4를 API 통신을 사용해서 활용한 구조인데요. 먼저 GPT-4에 들어가는 인풋으로는 이제 사람이 직접 넣어주는 인풋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가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풋은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프롬프트와 사람의 질문 그리고 이미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기 이제 메모 박스로 써져 있는 형태와 같은 아웃풋을 GPT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저기에 있는 액션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로봇이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액션 펑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 있는 이제 시스템이랑 유저랑 어시스턴트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냥 오픈 AI 라이브러리의 채팅 형식에서 사용하는 말로 이제 역할을 지정하는 채팅에서의 역할을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규칙을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의미하고요. 유저는 이제 사람이 직접 넣어줄 수 있는 정보이고 어시스턴트는 GPT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다음 같은 거에서 일단 먼저 GPT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지금 왼쪽에서 이제 GPT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낸 것만 확인한 건데요. 일단 지금 GPT 구조상에서 API 통신을 활용했을 때 시간이 약 5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했을 때 5초 정도 걸리고 영어로는 조금 더 짧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제 5초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온라인 환경을 필수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토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줘가지고 좋은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가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활용한 거긴 하지만 이제 대체로 잘 나온 프롬프트가 맞긴 합니다. 네. 일부 잘 되지 않는 예제들도 있었지만 이제 대체로 잘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저거를 이제 바꿔서 데이터셋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로컬 모델을 사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네 가지 장점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저는 로컬 모델을 사용하면서 이제 비전 모델과 LLM 모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렇게 생각한 첫 번째는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인 이제 인퍼런스 타임을 줄이는 것에 있고요. 네. 저 우선 이제 뒤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까지 결과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로컬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에 이미 다 모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이 필요가 없이 오프라인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초기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과 GPU 서버를 통한 이제 훈련 과정에서만 이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GPU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4070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만들 때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이제 비전 모델과 LLM 모델을 분리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파인 튜닝 가능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토카비로 정보를 얻다 보면은 이제 비전 정보를 추가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에 맞는 형식의 LLM이 출력을 받아 LLM에서 이제 프롬프트에 맞는 형식의 출력이 나와야지 이제 액션 펑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맞춰주기에는 파인 튜닝이 필요한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변경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이번에 구현하고자 했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똑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을 시킨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프런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는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풋은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 캡셔닝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루게 되고 이제 이미지 캡셔닝의 결과로 이제 이미지의 상황 설명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로 이제 객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최종 LLM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LLM은 이제 사람의 질문과 여기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출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이제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 내용과 액션 펑션만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는 이제 비전 모델로 이제 블립과 그라운딩 디노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한 블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블립은 이제 데이터 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방법이고요. 네, 저 자세한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경우에는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립의 장점으로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이제 랭귀지 모델을 결합해가지고 제로샷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립2입니다. 블립2 같은 경우에는 블립을 기반으로 이제 Q포머라는 새로운 이제 구조를 추가한 건데요. 그래서 블립2 같은 경우에는 블립의 기능을 하면서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 이제 랭귀지 모델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미지에서 특성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Q포머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블립2는 이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립과 같은 경우와 비교하자면은 블립은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설명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블립스는 이제 원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구현해 본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블립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출력이 이제 지금 주황색 박스로 쳐진 걸로 각각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냥 구현했을 때 저렇게 이제 상황 설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간도 100ms 정도로 빠른 편에 속했고 이제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블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을 수 있는 프롬프트는 picture of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프롬프트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서 구조가 이 뒤에 이제 오토 리그레스 방식으로 이제 문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icture of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설명이 picture of a robot that is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블립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블립보다는 더 이제 무거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조금 더 들이고 메모리도 더 많이 소모하게 되지만 이제 복잡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실제로 설명을 하라고 예시를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이미지에 뭐가 보이는지만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블립2를 사용했을 때는 이 이미지에서 로봇이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옐로우 볼을 쥐고 있지 않은데 쥐고 있다고 이제 잘못 상황 판단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롬프트로는 이제 처음에 GPT에 넣었던 프롬프트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넣은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제 출력에서 이 인풋을 그대로 내보내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그래서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대신에 이런 프롬프트에서도 이제 I am looking at a table with a yellow ball on it과 같이 이제 로봇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립2를 잘 활용하려면은 프롬프트를 잘 만들고 그리고 아니면은 큐포머를 잘 학습시켜가지고 이미지 피처를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따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네, 상황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객체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에서 좀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추가 학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가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래도 물체를 디텍션하는 데 성공을 했던 모델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일하게 이제 블립의 캡션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객체 탐지가 가능했던 게 그라운딩 디노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라운딩 디노를 일단 먼저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블립이랑 그라운딩 디노를 동시에 사용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립으로 만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문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그라운딩 디노에서 객체를 이제 인식을 해서 답변을 형성해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치게 되었는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잘 쳐졌지만 지금 라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팅 테이블, 뭐 애플 테이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라벨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운딩 디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따로 추가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라벨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정확하게 라벨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구조를 변형해서 생각한 것도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 드린 것이 이제 전체 구조에서의 비전 모델 부분의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LLM의 파인 튜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인 튜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로라와 큐 로라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왔는데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이제 현재 실제로 원래 기존 학습된 가중치에다가 추가로 저차원 행렬만 추가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여기선 d 제곱계지만 얘 같은 경우는 d 곱하기 r과 r 곱하기 d를 이용해서 이제 저차원으로 d 곱하기 2r개의 파라미터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에 비해서 훨씬 작은 수의 파라미터만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와 파라미터 수를 아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큐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제 4비트로 양자발을 해가지고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학습과 관련된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휴먼 네. 사람의 질문과 이제 디텍션한 오브젝트를 인풋으로 추가로 넣어줘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형성하였고요. 그 구조는 이제 다음 아래와 나와 있는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0개의 이제 채팅 형식의 예제를 만들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이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에만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준 이유에는 이제 프롬프트에 있는 예시에 오버피팅이 되거나 프롬프트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고요. 데이터는 GPT-4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의 문제로 Q로라 파인 튜닝을 사용을 했고 약 한 에폭당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출력을 얻어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마를 그대로 사용해서 출력을 얻어낸 거고요. 네, 인풋 프롬프트만 넣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파인 튜닝을 일단 시도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력 형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문장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전에 있던 버전보다는 더 정확하게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를 한 것인데 이제 라마에서는 원래 라마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파인 튜닝 했을 때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레스브 요구를 했지만 그레스브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오브젝트를 탐지를 레몬만 탐지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이제 물체들을 같이 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강건하지 않았던 점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답변의 아웃풋 형태가 강건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제 출력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점은 추후 과정에서 이제 파인팅에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 드린 게 이제 LLM에서 이 과정을 얘기를 드린 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구현한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전 모델과 LLM 모델을 일단 따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비전 모델에서의 아웃풋이 정확하게 탐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LLM에 넣어주는 인풋 형태를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해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비전 모델에서 약 500ms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이제 LLM에서 약 1500ms 정도의 시간이 이제 RTX 4070 기준으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인퍼런스 시간 이렇게 했을 때 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까 GPT-4에서 4 같은 경우에는 API 통신을 활용했을 때 약 4에서 5초 정도가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은 이제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일단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션으로는 이제 이미지의 피처를 더 잘 뽑아내가지고 이미지의 설명 능력을 기르는 것과 이제 LLM의 아웃풋 퀄리티를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라운딩 디노어에서는 이제 바로 문장의 입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객체를 탐지하는 게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제 이미지 캡처닝을 완벽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따로 하는 구도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블립 툴을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피처를 잘 뽑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LLM 모델을 파인 튜닝 한 거를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하게 되고 비전 트랜스포머도 따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여기서 드리게 되었고요. 네. 아마 근데 이제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데이터셋을 모으거나 이제 수정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첫 번째 구조로 최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적화 방법으로는 이제 답변 품질을 올리는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더 최적화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지만 이제 파이토치 버전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미리 다 확인을 하고, 네, 다시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딥시크와 이제 블립2와 비슷한 다른 라바라든가 미니 GPT-4와 같은 모델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